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시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다가 결국 그들이 저에게 무릎 꿇고 빌게 만든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 말이에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저보다 학벌도 직장도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워낙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저와도 잘 맞았죠. 원미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부모님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셔. 남편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인사를 갔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시댁은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첫인상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인사도 제대로 받기 전에 나온 말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원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이요. 그렇군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명백히 실망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옆에서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셨지만 이미 공기가 차가워진 상태였죠. 그날 저녁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기 바빴어요. 우리 준혁이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대놓고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죠. 그래도 남편의 의지로 결혼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때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혼주 인사할 때 좀 더 큰 소리로 해요. 하객들이 잘 안 들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이빨이 너무 많이 보여요. 좀 품위 있게 웃어요.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심지어 패백할 때도요. 절이 좀 어정쩡하네요. 한복 입으면 더 단정하게 해야지. 저는 그냥 참았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나마도 계속 잔소리가 따라왔어요. 이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데 우리 아들이 여기서 사는 게 좀 아깝긴 하네요. 집도 좀 작고 뭐 둘이서 살기엔 괜찮겠지만요. 어떻게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준혁아, 회사 일은 어때? 요즘 승진 얘기는 나오고 있고? 어머니, 아직 과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우리 아들 실력이면 부장쯤은 금방 될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셨어요. 하지만 저와는 꼭 필요한 말만 하셨죠. 원미 씨, 김치 좀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시지 않았거든요.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럼 다른 거라도. 괜찮아요. 손이 많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결국 저는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차만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임신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몸조리 잘해야 해요. 우리 손주니까요. 기뻐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둘 거죠?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아, 임신한 사람이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요? 그럼 우리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요즘은 임신해도 출산휴가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우리 손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회사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편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셔서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 뭐 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내는지. 집안일도 하고 태교도 하고 있어요. 태교요? 뭐, 음악 듣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아이가 똑똑해지는 건 아닌데.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의 남편은 의사였고 집안도 좋은 편이었죠. 신우 결혼식 날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지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의사라니 얼마나 든든해. 어머니, 그분 정말 성격도 좋으세요. 지혜 언니 행복할 거예요. 저도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차별 대우가 더 심해졌어요. 지혜 남편은 의사라서 바쁘겠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얼굴 보러 와. 역시 교양 있는 집안 출신은 다르네. 지혜는 참 운이 좋아. 의사 만나서 신우 부부가 올 때와 저희가 올 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혜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야. 많이 먹어. 지혜 남편, 병원 일 힘들지? 몸 조심해야 해. 반면 저에게는 원미 씨, 물 좀 따라주세요. 원미 씨, 설거지 좀 해주세요. 명령조로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도 손주가 생긴 게 기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에 대한 태도는 차가웠어요. 아이 이름은 우리가 지을게요. 네, 어머님. 그리고 육아는 엄마가 직접 해야 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도 시어머니는 도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죠.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크네요. 젖이 부족한가 봐요. 모유 수유 제대로 하고 있어요? 분유 타주면 안 돼요. 기저귀 자주 갈아줘야 해요. 좀 더 세심하게 봐요. 힘든 시기였는데 위로는커녕 지적만 받으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지혜 고생 많았어. 내가 와서 도와줄게. 산후조리 잘해야 해. 몸이 제일 중요해. 아이고, 우리 손주 예쁘게 생겼네. 지혜 닮아서 이쁘다. 같은 손주인데도 차별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여보, 괜찮을 거야. 의사가 수술 잘 됐다고 했잖아. 남편이 위로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그때 신우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담당 의사와 얘기해봤는데 큰 위험은 넘겼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해요. 역시 우리 사위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고마워,
정민아. 시어머니는 신우 남편에게만 의지하셨어요. 저희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원미야, 고맙다. 내가 밤새 간병해줘서. 괜찮으세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서 쉬시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밤새 시아버지를 돌봤거든요. 신우는 신생아가 있다는 이유로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요. 우리 며느리가 참 고생하는구나. 고맙다, 정말. 시아버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표정이었죠. 시아버지가 태어나신 후 저는 매일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약 챙겨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신우네는 왜 안 와요? 아버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지혜는 아이가 어려서 바빠. 이해해야지.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당신 아이는 이제 돌 지났잖아. 지혜 아이는 갓 태어났어. 항상 신우만 감싸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뭐? 갑자기 왜?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병원 간호사랑.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의사 사위가 바람을 피운 거였으니까요. 그럼 우리 지혜는 어떻게 살아? 위자료 받고 혼자 키울 거예요. 신우는 결국 이혼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이혼하면서 더 이상 자랑할 거리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신우는 직장도 없어서 시댁에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아이 분유값 좀 주세요. 어머니, 저 옷 좀 사야 하는데. 신우의 끝없는 요구에 시어머니도 지치기 시작하셨어요. 반면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어요. 약 챙겨드리고 정기검진 모시고 다니고 좋다는 음식 해드리고. 시아버지도 점점 저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셨어요. 원미야,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원미가 참 효부다.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둔 거야. 시아버지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혈압약, 당뇨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네, 저희가 매일 챙겨드렸는데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약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일 약을 챙겨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원미야, 미안하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주는 약은 안 먹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가끔 약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내 약이 아니었어. 다른 약이었어.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신우가 시아버지께 다른 약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린 약만 드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만 믿었어. 너 아니면 약을 안 먹었지.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진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정성껏 돌봤기 때문이었다는 거리요. 더 충격적인 일이 이어졌어요. 신우가 시댁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시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 신우가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혜야, 이게 정말이니?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허락도 없이.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돈 아니에요? 신우의 뻔뻔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말을 잃으셨어요. 게다가 신우는 재혼 상대까지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지혜랑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죠. 이 집 지혜 명의로 좀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지혜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려면 집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신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원미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놀랐어요. 어머님? 내가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너만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돌봤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지혜만 예뻐하고 너는 무시하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찾기 힘든데 내가 몰라봤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변하셨어요.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원미야, 고생 많았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원미야,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원미야, 내가 요리 가르쳐 줄까? 시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재산은 원미에게 맡긴다. 그 아이가 가장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돌봐줬으니까. 신우는 발끈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마음도 돌아선 후였어요. 지혜야, 내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 원미한테 고마워해야 할 처지야. 어머니, 저는 친딸인데요. 친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원미가 훨씬 더 딸답게 행동했어. 결국 신우는 새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신우를 감싸주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의지하고 계세요. 원미야, 내가 정말 바보였지? 어머님,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도 몰라봤으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겠어.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껏 모셨어요.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어디서 찾겠어요. 정말 복 받은 거죠. 남편도 그동안 저를 지지해 준 게 고맙다며 더 잘해주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좋아졌어요. 진심으로 대하니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신우는 가끔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신우의 진짜 모습을 아시니까 더 이상 속지 않으세요. 결혼 생활이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합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저처럼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